반대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법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표시하셨느냐. 말씀드렸듯이 정부 조직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알겠습니다. 조직법은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정부 조직법 안에는 해양수산부 폐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김의정 후보께서는 가덕도 공항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위원장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산으로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인 것이죠.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할 때 박근혜 위원장님께 김의정 후보께서 가덕도 공항 이렇게 강하게 정책 결정을 하시라고 주장하실 수 있고 또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한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비상대책위원님 한 분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출마한 새누리당 18명의 후보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저희의 이름을 걸고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후보 18명이 같이 힘을 합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김인혜 후보 주도권 사용하셨고요. 다음은 김의정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제 질문 시간에 답변을 김인혜 후보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한미 FTA나 그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민주당 지도부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 사정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정말 국가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가 계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막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후보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보좌를 한다면 과연 책임감 있게 그 당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 여당으로서 주도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정당,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새겨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이제 최재한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하고 관련돼서 보육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국립보육시설 확대 공약으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를 하신 부분이 있던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지요? 재원 아까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까 공약집에 보니까 세계 잉여금으로 이 복지 금액을 조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 잉여금으로는 법적으로 이런 그 복지 비용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복지 비용 조달 방안이 적합한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가 채무 상환이나 공적 자금 상환 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기금을 보육 비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기 때문에 보육 비용으로 단 한 푼도 배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약속하신 보육 정책 어떻게 재원 조달하실 예정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그 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요,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수를 받아서 어떤 각 예산에 쓰고 난 후에 남아있는 것이 저는 세계 잉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고요. 2008년도에 세계 잉여금이 6.5조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세계 잉여금이 3조 6천억 원, 그리고 2010년도에도 세계 잉여금이 6조 원 등으로 매년 막대한 생애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이 자금으로도 충분히 복지 예산에 쓸 수도 있고 또 보육과 관련한 국립 어린이집 또 국립 유치원 확대에도 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공적 자금 상환 기금이라든지 국가 빚을 갚는 데 쓰기 때문에 방금 최재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그 자금이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자금을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한 자금으로 집행을 하면 어떤 해에는 굉장히 질적으로 보육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또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육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셨다면 이렇게 국가재정법상 맞지 않는 제안을 하시는 것보다 일반 회계나 또는 기금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빚 갚고 남는 돈으로 아기 키우자라는 것보다 아기 키우는 비용으로 보육비원을 분명히 일반 회계상 적립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는 공약사항으로 지금 만 5세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공통과정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상호 토론 순서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연제구를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각 후보들께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그중에서 연제구의 발전 비전을 실현할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많은 공약들 가운데 핵심만 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답변 순서는 김인혜 후보, 김희정 후보, 최재한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김인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핵심 공약은 부산 살리기, 연제 자존심 지키기입니다. 연제만 잘 살수록 연제만 발전하고 다른 구는 발전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부산 전체가 다 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부산이 풍요롭고 따뜻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롭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기지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제가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해수부 부활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문화와 복지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품격은 도시의 산업 생산과 함께 부산 시민의 자존심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연제는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화와 복지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구, 바로 연제구 아니겠습니까? 행정 중심지로서, 정치 1번지로서 높은 자부심과 많은 체육 문화 인프라, 그리고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더 투자하여 교육과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져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연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역 핵심 공약 김희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요즘 밖에 나가면 저기 애 한 명 키우면서도 쩔쩔매는 가족들 참 많이 만납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요. 애기 엄마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도 다들 애기 키우는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1공약으로 정말 애기 낳아서 키우기 좋은 부산 연제구를 만드는 것이 제 공약사항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보육시설에 맡기고 나서도 따로 맡기고 찾아오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기 보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보육시설 문을 개방을 해서 다른 일손 없이도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아기를 기르는 분들 중에서 이 소득공제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제 공약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 주사, 필수 예방접종이 만 12세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건강도 위하지만 국가의 건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국민들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우리 연제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이 또 제 공약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를 집에서 길러도 잠시 맡길 데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아기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구립 키즈 카페 건립을 제 공약사항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시설에 아기를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날 상황에 맞게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지역 핵심 공약 최재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연제구 지역 핵심 공약으로 연제구를 벤처 창업 특구로 지정을 해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재정 자립도가 23%밖에 되지 않는 재정이 아주 열악한 구입니다. 부산 전체 16개 구군에서도 하위 5골로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런 예산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특별 교부금 그리고 시비와 국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연제구에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구에 보태줘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기업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연제구는 총 면적이 주거지역이 63.4%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6.3%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29.8%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공업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도시형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빌딩형 공장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벤처형 창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위한 은퇴 후 창업 교육도 벤처 창업 특구에서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진흥법에 따라서 창업보육센터는 물론 창업에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한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론 중 미진했던 부분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들을 마무리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김희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정말 제 마음을 딱 표현하는 좋은 글귀를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의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만족합니다. 더 쉽고 빠른 길을 달려가게 되기를 바랬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금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외롭고 지친 몸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연제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낙선 후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연제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항상 연제 구민들과 함께하면서